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일본계 자금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투자한 이 달러계 자금이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원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인과관계가 나타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화 강세 비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을 좀 찾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간에 오늘은 와타나베 부인의 자금, 저희가 많이 일컫는 용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 자금이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시청자 여러분, 그 한국경제TV의 밑에 자막을 쭉 보면 그때그때의 그 이슈들을 가장 크게 잡아서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자막 보면은 한국은행과 금감위에서 시중은행에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공동 구비한 감독에 착수한다 하는 내용이 두 군데나 실려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환율이 비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여러 가지 어제도 뭐 좀 이렇게 강도 있게 정책 단계 대응을 촉구하는 이런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는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캐리 자금의 향방도 공동 감독을 착수할 때 이 위안 당국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캐리 자금은 아시겠죠? 금리 차례든가 환차익을 겨냥한 자금이다. 그래서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사실 높은 국가로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원화가 자국 통화가 절상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금리 차를 활용한 캐리 자금들이 최근에 선진국들이 자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사실상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일본이 자금을 막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 기자께서도 어제 열렸었던 일본은행 회의에서 11조 원의 추가 자산 매입 정책, 미국판 양적 완화 정책을 확정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사실상 올해 들어서 일본이 보면 2월 달에 10조 엔, 그 다음에 4월 달에 5조 엔, 그리고 지난달에도 10조 엔, 이번에도 11조 엔. 그러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 조 엔이라는 것은 우리 돈으로 보면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이렇게 일본이 자금이 많이 풀면 일본 내에서 머물러야 되는데요. 일본 경제에서 굉장히 안 좋고 투자 수익이 이렇게 나지 않다 보니까 이 자금이 많이 풀면 일본 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이탈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가 최근에 주목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일본이 매력적으로 한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갖고 투자하는 엔캐리 자금의 주체인 와타나베 부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타나베 부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또 다른 의미로 스미스 부인 그리고 소피아 부인 저희가 이 시간에 좀 다뤄보기도 했었는데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많이 얘기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면 이 와타나베 부인은 일본의 엔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여성분들, 뭐 특별히 여성은 아닙니다는 외환거래 차익을 이용한 개인 투자가를 통칭해서 얘기하는데요. 가장 흔한 성인 일본의 와타나베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스미스 부인은 달러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이러한 개인 투자 거래 사람들을 통칭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피아 부인은 유로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는 우습게 들리시겠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래서 아마 작가께서도 이렇게 아마 이걸 빼신 거로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중국계 자금들이 국제 간의 자금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뛰고 있습니다. 네, 중국계 자금은 무엇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흔한 성이 왕씨 아닙니까? 그래서 왕씨 부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또 최근에 원화 자금도 뉴욕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있을 때 제가 2007년도에 미국에서 있을 때 그때 당시에 한국의 자금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여성을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이제 농담 삼아 얘기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는 무슨 해서 사실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는 의외로 그런 쪽에 지역의 명칭을 따서 붙인 이름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금들도 김씨 부인이다 이렇게 해서 일부 매스컴에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보니까 김씨 부인이라는 용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무슨 부인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것도 경제 용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와타나베 부인, 스미스 부인 뭐 용어인데요. 실제로 공식적인 쓰이죠. 용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나라의 가장 흔한 성어에 따서 네, 그렇습니다. 캐리 자금을 이름을 붙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계 캐리 자금이죠. 와타나베 부인의 자금을 좀 살펴봤더니 예전의 투자 기법과는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사실 일본이 자산 배입 정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와타나베 부인은 전형적으로 금리차를 겨냥한 자금들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금을 차입해서 금리가 높은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한국에 직접 거래하는 소위 금리차라든가 환차익을 겨냥한 직접적인 거래가 중시하는 것이 과거 모습이었다. 대체로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금융위 이전에 이와 같은 형태가 직접적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간접적인 캐리 자금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건 뭐냐면 일본에서 자금을 차입을 일으켜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해외의 금융사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일본에서 금리가 낮고 자금을 일본에서 이렇게 올해 들어서 많이 풀다 보니까 자금이 풍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이 자 국제적으로 글로벌 추세에서 일본이 자금 많이 풀고 금리가 가장 싸다 하면 사실상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보단 해외에서 일본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에서 최근에 우리 금융사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사들이 달러계 표시 채권을 발행해서 일본에 이렇게 매각하는데요. 네. 이거를 엔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이런 와타나베 부인들이 선호하는 상태에서 자금이 유입된다. 그래서 일종의 간접적인 캐리 자금의 형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그 금융사라든가 기업들이 일본 내에서 자금이 저금리고 자금이 풍족한 걸 이용해서 이런 그 개인들의 이렇게 자금을 소위 그 와타나베 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개인들의 자금을 이렇게 투자 자금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 다시 본드 발행이 급증하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 새로운 용어로서 우리 다시 본드가 지금 아주 급증하는 상태가 우리 국내 금융시장에 환율 건진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경제 여건에 달리 원화 강세를 일으키는 이런 왜곡 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원화 강세가 돼서 더욱더 이중고입니다. 원화 강세의 배경을 살펴봤더니 와타나베 부인의 자금 흐름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지정자께서도 경제 식견이 높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경제 여건이 나쁘면 원화가 약세가 되게 됩니다. 근데 강세가 되고 있죠. 네. 주식시장 보면 어제 이제 모 자리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주식은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죠. 그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으면 원화가 약세가 돼 있죠. 네. 근데 원화가 강세가 된단 말이에요. 자, 경제 펀더멘탈 상황에서 시청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금리 시장이 이렇게 왜곡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안 좋은데 원화가 강세되고 있고 주식은 매도가 되는데 약세가 되는 게 강세가 되고 있거든요.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쪽이냐? 바로 채권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 다시 본드 발행 통해서 이렇게 채권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보다 밑에 있는 국가들이 신흥국가들이 자금을 지금 상당히 부전자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자금을 이렇게 사는 상태인데요. 그 자금들이 안정자산의 선택 대상으로서 미국의 국채보다는 한국의 국채를 선호하는 과정에서 국채 부분에 자금이 외국계 자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제 여건이 안 좋고 주식에 외국인이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가 되는 이례적인 모습을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외환 당국에서도 이 대목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감소 착수하는 건 좋습니다는 왜 이렇게 경제 여건에 달리 주식은 매도하는데 왜 이렇게 원화가 강세가 될까 하는 그 요인을 좀 찾아서 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국내 금융사들이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와타나베 부인의 자금 흐름을 부추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일부 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추긴다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에서 그런 경향이 그런 있다라는 있는데요. 거죠.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국내 기업들, 금융사들이 미래가 불확실하고 하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아주 강도 있게 구조조정을 많이 하는 금융사들도 많은데요. 사실 미래가 불확실하고 경제 앞날이 이렇게 불투명하다 보면 금융사들은 경우에 따라서 불의의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본을 많이 충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사실 해외에서 자금 조달할 때 자, 어디가 가장 좋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본 자금 많이 풀리죠. 네. 세계에서 자금 가장 금리가 싸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금융시장들이 일본 내에서
달러 표시 발행을 해서 개인 투자가를 대상으로 해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예비 확보하는 측면이 있다. 또 국내 금융사들도 국내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현금 확보에 낮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만큼 포스코라든가 이런 데 얼만큼 그동안 투자했던 이런 해외 건물들을 매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매각을 가격이 이렇게 제때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히려 금리가 싼 지역에서 자금 조달을 해서 그런 구조조정의 어떤 현금 확보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우리 대하시 펀드라든가 이런 발행을 통해서 예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주식은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원화가 약세가 되는데 채권은 원화가 강세가 되는 그래서 원화 강세 요인이 주식의 매도는 원화 약세보다 크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권과 주식에서 매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원화가 강세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와타나베 부인들의 활동에서도 드러났지만 최근의 경향을 살펴보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이 경제여건 이상으로 각광받는 코메리카라는 경향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신조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우리 경제여건이 이렇게 받쳐지지 못할 때는 사실상 왜곡 현상이 발생시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 체력이 나쁜 상태에서 밖에서 이렇게 아주 좋게 보면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네. 그래서 가격 변수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여건대로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적정 가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든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고평가받으면 그만큼 다른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 관계에서 사실 최근에 보면 한국이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외화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적정 수준 이상으로 재정의 건전성 빼겠습니다는 위안부라든가 이런 적정 수준으로 강하게 보유함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부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흥국에서는 한국, 그다음에 선진국에서는 미국에서 코리아와 아메리카 합친 소위 닐 퍼거슨 교수가 얘기했던 차이메리카 비슷하게 자금시장에서는 코메리카라는 용어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국내 금융사들이 일본에서 자금 조달을 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그 개인 투자가들이 우리의 펀드를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해서 사주지 않으면 우리 국내 금융사 기업들이 아무리 일본에서 발행하고 싶어도 이게 소화되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한국의 국채를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딱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일본에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엔화 강세가 이렇게 원화 강세가 이렇게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원화 가치마저 절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정책 당국에서 뒤늦게나마 사실상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어제 나온 대책 보면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그런 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이렇게 강도 있는 대책에 착수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효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원화가 절상되는 요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현실을 제대로 진단해야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면 3종 세트를 매했다. 3종 세트는 뭔지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선물한 규제인데요. 선물한 규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원화를 강세시키는 요인은 그 이외에 다른 요인이 많이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캐리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주도면 우리 국내 금리를 좀 낮춰서 금리 차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9월 달에 금리를 좀 인하할 때 제때하지 않고 이렇게 뒤늦게 하는 상태에서 다른 정책 수단을 갖춰가면 정책이 아무리 추진한다 해도 효과를 낳지 못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단계에 이렇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는 네. 그러나 원인에 맞게 이렇게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도 환율이 더 떨어졌는데요. 수출업체 정말로 비상을 걸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거제에서 강의하는데 정말로 조선업계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환율이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대응어들도 지금 11월 초가 뭡니까? 지금 당장 급한데 그래서 될 수 있는 데를 좀 빨리 가져가는 게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들어 일본계 캐리 자금, 이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불리는 자금이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 강세에 하나의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자금이 유입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